고글이 달린 후드가 이제는 로고가 되어버린 브랜드. 하지만 고글은 시그니처 디자인일 뿐 시즌마다 새로운 염색 기법을 시도하고 개발하는 실험적인 브랜드. 스톤 아일랜드의 근간이 되었던 브랜드. CP 컴퍼니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를 가보셨나요? 2021년도에 신설된 새끈따끈한 백화점이고 문화 복합 공간을 지향한 랜드마크이기에 들어가보면 눈이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많은 브랜드들이 뭉쳐있는 만큼 자신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매장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쓴 티가 팍팍 납니다. 그중 눈길이 가는 신기한 한 매장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바로 CP 컴퍼니 매장입니다. 매장에 딱 들어간 순간 바지며 자켓, 셔츠들이 같은 색에 따라 분류되어 마치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옷들의 시그니처인 고글이나 렌즈가 박혀있고요.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자켓의 포켓이나 절개 라인 등이 각기 다르고 같은 색이라도 바지와 셔츠처럼 종류와 디테일이 다 다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원단의 종류와 성분이 다름에도 색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작업이냐면 제가 프랑스에서 염색 인쇄 공장에 인턴으로 일했을 때 똑같은 원단이어도 온도, 염료의 상태와 농도, 시작 노출 시간에 따라 같은 면 100%의 원단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색과 실제 염색된 색이 미세하게 다르게 나와서 개빡친 영향이 있거든요. 그만큼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비록 고글로 잘 알려졌지만 CP 컴퍼니는 원단과 염색의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진심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CP 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스톤 아일랜드의 설립자 마시모 오스틴은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실크 스크린을 사용해 티셔츠에 프린팅하는 것에서부터 의류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패션 디자이너라고 칭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 자신의 직업을 오브젝트 디자이너 혹은 패션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걸 선호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엔 옷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내면 다 패션 디자이너지 뭐 라고 반박할 텐데 그는 옷을 어페럴 오브젝트라고 칭하며 실험을 통한 아카이브의 결과물로 여겼습니다. 1971년 그는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CP 컴퍼니를 만들며 어떻게 하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케미컬, 즉 화학이었습니다. 그는 의류회사에 처음으로 화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을 채용하여 연구소를 세워 실험적인 염색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였습니다. 물론 그도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가 얼마나 실험에 진심이었냐면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할 때 실험실에 연구원들이 안 된다고 한 실험들을 시도하며 그 결과물들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가먼츠 다잉. 가먼츠 다잉이 CP 컴퍼니가 발명한 기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봉제된 의류를 염색하는 공정은 예전부터 존재했으나 마시모스와 그의 동업자들이 서로 다른 원단들로 짜여진 옷에 염색을 시도하였고 거기에 2단계로 염색 공정을 세분화하여 시각적으로 색조를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그들만이 낼 수 있는 가먼츠 다잉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염색에 대해 끝없는 탐구와 개발을 지속한 결과가 바로 Recolor, Tracari, Eclipse, Quartz 등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트래커리 같은 경우 가먼츠 다잉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긴 한데 이게 수빌리마시옹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에 승화 인쇄하는 프린터기의 원리를 옷에 적용한 것인데요. 보통 염료가 스며들어 고착되기 어려운 합성 섬유 원단에 특수한 잉크로 인쇄된 종이를 덧대어 고열 압착해서 종이에 인쇄된 잉크를 원단에 그대로 찍어내는 방식인데 원래 이 공법은 종이에 인쇄된 그대로 원단에 인쇄되는 것이 목적이라 주름이 잡히는 순간 인쇄가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자체를 디자인의 한 요소로 이용한 거죠. 옷의 각 피스, 훗, 팔, 본판 등을 이 인쇄 기술로 압착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름이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되게 말이죠. 인턴 때 수백 번은 다른 인쇄 공정인데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씨부레. 이런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집가적인 기질을 가진 마시모 오스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부하는 실패한 결과물들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방대한 아카이브가 되고 좋은 디자인의 밑거름이 된 것이죠. 빈티지 의류 또한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988년 이탈리아 스포츠웨어만의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빈티지 디자인에서 일본의 오래된 민간 항공 자켓의 보글 후드를 발견합니다. 그리곤 이탈리아 전통 빈티지 카레이스 라밀라밀리아의 50년대 스위스필드 자켓의 영감을 받아 지금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CP 컴퍼니의 고글 자켓이 탄생한 것이죠.
이 이례적인 디자인이 각광받고 나서부터 고글과 렌즈를 브랜드의 로고처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CP 컴퍼니는 실용적이고 내구성 있는 워크웨어, 아웃도어, 그리고 밀리터리를 모티브로 삼는 스포츠웨어 브랜드로서 염색에 대해 그리고 염색을 위한 원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브랜드입니다. 원단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물론 마시모 오스틴은 원단도 중요시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탈리아 고급 원단만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어디 가서 이태리 원단이라 하면 품질 좋은 원단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CP 컴퍼니가 설립된 초창기에는 이탈리아 원단이 거의 원단 시장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라 마시모 오스티도 밀리터리 워크웨어에 이 품질 좋은 이태리 원단을 접목시켰습니다. 욕심이 생긴 마시모 오스티는 원단 개발에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의 실험적이고 수집가적인 기질이 여기서도 발휘되는데 오죽하면 주변 지인들이 마시모에게 옷을 빌려주지 마라, 되돌아올 때는 어딘가에 구멍이 나있다. 미친놈인가. 1981년 스톤 아일랜드를 창립하고 나선 원단 개발도 각각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개발했다고 하네요. CP 컴퍼니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느낌이었다면 스톤 아일랜드는 좀 더 도전적이고 과감한 느낌이었다랄까요? 지금은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2005년 마시모 오스티를 떠나보낸 지금 폴하비와 알렉산드로 푼제티에 의해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조금 더 젊은 고객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며 스포츠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던하고 어번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고집적인 마시모 오스티가 이끌었던 CP 컴퍼니의 과거의 색깔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왜일까요? 마지막으로 패션쇼를 사기극이라 하며 극도로 싫어했던 마시모 오스티가 패션쇼 대신 그들의 신상을 선보인 방식을 보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